자, 월요일에 올리는 투자마인드 이야기입니다.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요즘에 그 쇼츠 중독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동영상만 과도하게 소비하는 현상,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지금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그냥 무심코 쇼츠를 켰다가 씻지도 못하고 밥도 안 먹고 이거 보고 있었다고. 왜냐면은 이게 알고리즘과 짧은 동영상이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도파민을 분비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강아지 같은 거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 강아지 하나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강아지 이제 시바견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한 1시간 가는 거야. 뭐 이러고 어떤 분들 뭐 고양이 나오면 이제 쭉 가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여자 아이돌 하나 나오면 이제 쭉 가는 거죠. 막. 그래서 이제 쇼츠만 2시간 본다. 근데 못 끊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하나 본 영상이 있는데 드라마를 거의 뭐 한 16부작인데 한 40분 내에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댓글을 봤더니 결말까지 넣어줘라. 왜 결말 안 넣냐라고 하면서 화내는 댓글들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는 16부작을 다 볼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결말까지 스포까지 듬뿍 넣어가지고 40분에 요약을 해주세요 라는 사람들의 그 니즈가 되게 커졌다는 거죠. 제가 20분짜리 영상 올리잖아요. 이것도 길다고 3분 요약, 뭐 3줄 요약해주세요라고 하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마인드에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마인드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요약해서 본다는 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뭐야? 정신 차려라라는 거잖아요. 정신 차려라는 거를 요약해서 뭔 의미가 있죠?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드라마를 좀 본 게 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 드라마를 보다가 약간 지루해지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OTT가 잘 돼 있어가지고 10초씩 다 이제 건너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지루하니까 건너뛰기를 파파파팍 누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건너뛰고 다시 재밌는 부분 나오면 다시 보고 이러고 있는 거를 보면서 아, 나도 할 말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걸까?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이 집중력 부족은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다라고 말하던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도둑맞은 집중력인데 이 책이 뭐 되게 잘 팔려가지고 막 아이스 에디션도 나오고 막 그래요. 어쨌든 요한 할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쓰신 책인데 이 집중력이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냐? 아닙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하고 이게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가 어찌 보면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중력, 뭐 우울감, 뭐 의지력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권위자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인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라는 지금 호주에 계신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런 이론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나도 집중이 안 된다. 나도 모르게 이게 연구하다 말고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거에 제일 권위자인데 나도 집중을 못 한다는 거면은 이거는 뭔가 시대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내 의지가 아닌 뭔가 타인의 의지로 인해서 이렇게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돈이 엮입니다. 돈이 엮여 있는 게 뭐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을 빼앗기는 거죠. 그럼 반대로 왜 빼앗을까? 돈이 되니까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있죠.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아마 대학교 초반만 하더라도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녔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젊은 분들은 아닌데 40대가 넘는 분들은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엄마 아빠 전화번호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전화번호를 외우고 못 외우잖아? 혼났어. 야, 넌 엄마 전화번호도 못 외우냐 하면서 혼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외울 수가 없어요. 이게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외울 의지조차 없어졌어.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외우지 않게 됐어요. 점점 더. 그리고 집중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개인에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무슨 뭐 성인인데 이렇게 집중을 못하냐? 너 뭐 하냐 너 지금?
일 좀 잘 좀 해 하면서 개인의 어떤 일탈과 개인의 어떤 능력 부족으로 비난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적 유전병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같이 지금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예전보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죠. 예전에는 사실 음식을 만든다, 레시피를 만든다고 할 때 레시피를 알려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진다거나 서점에 가서 뭐 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가끔 TV에서 뭐 요리를 하면 그걸 보고 따라한다거나 아니면 잡지를 사거나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게 되게 느렸죠. 기본적으로 실시간은 당연히 없었고 일주일 뭐 한 달 뒤에 뭐 구하는 정보들도 많았고 거기다가 빠르게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울 시간도 있고 무언가 하나를 고민하고 사색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고 메가패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이 빨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동영상뿐만 아니라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막 올려야 돼요. 엄청 빠르게 보고 훑어야 되고 또 다른 거에 관심을 전환시켜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의 뇌는 여전히 원시인처럼 돌아가는데 사회가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그러면서 이제 멍해지는 거죠. 좀 고등생물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냥 동물처럼 사는 거죠. 출근하고 일하고 다시 퇴근하면서 유튜브 보고 OTT 영화 보고 예능 보다가 자고 뭔가 멍해지다 보니까 이제 자극을 찾아요. 뭔가 폭력적이고 무언가 막 남을 괴롭히고 이제는 좀 밋밋한 거, 이제는 조금 소금간이 안 돼 있는 거는 못 먹겠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을 찾고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폭력성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근데 그걸 SNS 기업들이 악용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야, 네가 이거 좋아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더 뿌려줄게 하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폭력성이 증가합니다. 예전만 해도 되게 사회적으로 안 싸우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한 10년 전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칭찬하던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옛날에는 일본 여자랑 한국 여자랑 비교하면은 일본 여자보다 한국 여자가 더 좋다라고 말을 했었고 반대로 한국 여자분들도 일본 남자랑 한국 남자랑 비교하면은 한국 남자들이 훨씬 좋아요라고 말하던 게 고작 10년 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뭐 젠더 갈등, 뭐 세대 갈등, 뭐 하면서 뭐 지역 갈등까지 막 여러 가지들이 막 생기고 이제 내 편 아니면 너는 안 돼 하면서 막 싸우고 폭력성이 막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팩트를 막 조작해가지고 아닌 얘기들도 막 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게 마케팅에 막 적용이 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점점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SNS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광고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멍해야 돼.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SNS는 멍하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리지만 유튜브는 이 영상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이 영상 그냥 계속 틀어놓게 만드는 영상이 좋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멍하니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만들고 뭔가 좀 깊이 있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요. 오히려 빠르게 좀 말도 빠르게 해야 되고 뭐 편집도 막 다다다다 하지 않으면은 못 버티고 다 떠나죠. 그게 원래 좋은 영상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런 SNS 기업들은 야, 광고를 못 붙이잖아. 이게 나쁜 거야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색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 주방 세제 같은 거 한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핸드폰에 뜨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아마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갑자기 쿠팡에서 주방 세제 알람이 떠 할인한다고 쿠폰 준다고 이런 일들이 요즘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틈을 안 주는 거죠. 얘가 조금이라도 정신 차릴까 봐 어떻게든 팝업을 띄우고 어떻게든 다른 걸 막 줘가면서 알고리즘으로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가 공짜로 영상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보여주니까 많은 분들이 광고를 보는 것 때문에 유튜브가 공짜로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유튜브가 공짜로 영상을 뿌리면서 우리의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영상을 많이 보는지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고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성향인데 검색어가 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정치 성향부터 앞으로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예측하면서 이 사람은 내향적으로 집에 있는 사람인지 외향적으로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지 만나면 술을 먹는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표본을 구해야지만 더욱더 정교한
광고 제공 알고리즘 시스템을 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내 말을 동조해주는 사람들 영상만 계속 뜹니다. 나는 집을 샀어요.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어.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영상만 계속 뜨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댓글을 달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많이 보고 유튜브는 오케이 그럼 너는 여기다 분양 광고를 때려줄게. 그래 너는 여기다가 인테리어 광고를 때려줄게. 그래 넌 여기다 공인중개사 광고를 때려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알고리즘이 확 돌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난 집값이 떨어지면 좋겠어 라고 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사람들 영상만 계속 뜹니다. 그런 것만 내가 오래 보게 되죠. 그러면 그래 너는 여기다가 광고를 때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알고리즘이 계속 그걸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더 많이 보고 더 오래 본다는 거, 멍하게 본다는 거를 내 주변 모든 기업들, 마케팅이 다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100만 유튜버. 한국에서 100만 유튜버 하면은 사실 쉬운 영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100만 유튜버가 1000명 정도 안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명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드세요? 많다고 생각이 드세요? 적진 않죠. 1000명이면. 근데 내가 이 100만 유튜버들 중에 몇 명이나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손에 꼽을 겁니다. 100만 나 몇 명 없는데? 그 말이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무언가를 구독한다는 거는 실제로 이걸 보는 사람은 수백만 명일 거 아닙니까? 한국인들 인구로 치면은 거의 10명 중에 1명들은 어떤 유튜버를 본다는 거예요. 10명에서 뭐 조금 한 5명에서 20명 사이의 사람들은 무조건 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되는데 나는 왜 10명도 모를까? 그 말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유튜브가 엄청나게 뿌려주는 것이고, 이거를 5천만 국민 모두에게 다 각자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점점 멍청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루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뭘까를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일들 그냥 하는 거지, 실제 고민하는 시간은 배민 음식 고를 때 요럴 때만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내가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이거 어제 먹었던 거 아닌가? 잠깐만 이거 좀 평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이거 봐. 이거 막 보고 있어.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다른 건 고민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런 건 생각을 안 해. 여기서 시켜야 되나 저 지점에서 시켜야 되나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죠? 이제 음식을 골라줘. 네가 이거 좋아하지 하면서 여기 쿠폰까지 줄 테니까 야무지게 먹어봐 하면서 보내줍니다. 고민과 사색할 여건을 만들어 주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멍 때리다가 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의도적인 집중력 회피 현상을 또 사람이 보이기도 해요. 너무 복잡한 거는 그냥 피하는 거예요. 내가 책이 앞에 있다고 칩시다. 책을 보고 싶어요. 근데 책을 보려고 했더니 집중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핸드폰을 꺼내죠. 핸드폰으로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닌데 그냥 이 책이라는 게 너무 나한테는 버겁기 때문에 옆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돈과 가난이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적고 가난하면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뭔가 집중력도 많이 필요하고 의지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나는 지금 많이 약해진 상태다 보니까 그냥 이걸 제끼고 배민으로 가는 거지. 나는 지금 무언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 고민을 하거나 뭔가 지금 뭔가 인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보다는 우선 배민에서 음식부터 시키고 유튜브 틀어가지고 예능 한 편 보고 밥 먹으면서 생각하자 라고 하다가 졸리면 자는 이런 일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이거죠. 일부러 찾지 않으면 접근 자체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신문이나 TV에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도 편성표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틀어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알게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관심을 갖고 일부러 찾지 않으면은 아예 노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가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가 1000명이 있는데도 내가 손에 꼽을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이 책에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인부들이 일을 하는데 이 IQ 검사를 했대요. 근데 사탕수수를 이제 수확하기 전에 IQ 검사를 하는 거랑 수확하고 나서 IQ 검사를 하면은 IQ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제 궁해, 뭔가 돈이 없거나 뭔가 부족할 때는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문제를 잘 못 풀다가 수학도 많이 하고 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집중력을 발휘해 가지고 문제를 풀고
뭐 하는 거겠죠. 사람의 머리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거기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북유럽에서 하는 건데 매달 $600, 그러니까 뭐 한 7, 80만 원을 꾸준히 기초 소득으로 제공을 하면은 저소득층 있죠. 저소득층 분들 입장에서는 돈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뭔가 지금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집중력이 엄청 떨어져 있었는데 이걸 한 2년 정도 꾸준히 돈을 줬더니 어느 순간 집중력 자체가 높아지더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재테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가 많은 40, 50대 분들은 뭐 누가 이제 물어봐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살기 바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너무 정신없고 너무 바빴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냥 이런 것들이 내 집중력이 너무 분산되고 약해지다 보니까 뭔가 이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도 안 생기고 기회도 없고 주변에서 어떤 그런 계기도 없다 보니까 아예 접근이 불가능했던 분들도 많은 거죠. 우리 영상 보는 분들이 항상 그 자주적인 얘기를 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용은 좋다. 근데 이미 잘하는 사람들이 정신교육 받으러 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씩 들어와서 훈화 말씀 듣고 갑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리즘의 폐해일 수도 있죠. 어찌 보면 제가 말하는 이런 영상들 이런 것들은 제가 알고리즘에 안 뜨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영상일 수도 있는데 유튜브는 칼같이 안 보내줍니다. 칼같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 보내. 그리고 맞아 나는 혼나야 돼. 그래 이제 혼날 때 됐어.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그래 너 혼날 때 됐지? 하면서 이거 봐 하면서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정말 냉철하죠. 정작 봐야 될 사람들은 알고리즘에 전혀 안 뜬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소개팅 할 때 알고리즘 보는 게 있잖아요. 그 조금 친해지면은 유튜브 뭐 보는지, 그 인스타그램 뭐 보는지 한번 쓱 보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점점 더 이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유튜브도 그렇고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둘 다 지금 알고리즘에 엄청나게 강력한 프로그램들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검색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긴 한데 사실상 검색을 잘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도 그냥 이렇게 막 넘기죠. 막 넘기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막 넘기다가 걸리면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색어를 쓴다는 거는 고민과 사색 그리고 내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귀찮고 잘 못하는 거예요. 인스타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자극적이고 내가 기존에 좋아하던 그거를 반복해서 꾸준히 보게 강제하는 거죠.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고 꽤 많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안 좋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집중력과 함께 바꾸려는 노력 자체도 없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이게 빈익빈 부익부를 점점 늘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 책의 어떤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뭐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공감이 됩니다. 앞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집중력을 잃는 게 저소득자 그리고 뭔가 그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일상을 보내는 분들이 훨씬 더 강할 것이고 약간의 여유가 있고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면서 훨씬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한 그 권위자 이쪽에 가장 권위자인 교수님도 핸드폰 한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실 정신줄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잡고 저도 잡아야 되는 거죠.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벗어날 방법은 없으니까 인위적인 훈련을 해야지만 이제 집중력을 찾을 수 있는 단계가 온 게 아닌가. 이게 근육처럼 헬스장 가듯이 꾸준히 집중력 훈련을 해야 된다.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이 책 읽기 훈련을 해야 된다. 근데 책만 보면 덮어버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유독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지식을 얻는다가 아니라 훈련을 한다. 집중력 근육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디지털 디톡스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기기들 다 떼놓고 오프라인, 종이, 뭐 물건 이런 것들 아니면 풍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위적으로 어떤 그 도파민과 빠른 정보들에서 약간 좀 거리감을 두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고 가장 좋은 건 이제 글쓰기인 거죠. 내가 가장 머리를 쓰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글로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글을 쓰는 훈련도 많이 하시면서 이런 것들 하면서 내 집중력을 좀 갖춰 나가야지 안 그러면은 점점 더 바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드는 세상으로 지금 사회는 돌아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위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될 겁니다.